안녕하세요. 오늘은 도형의 방정식 두 번째 강의. 사실은 지난번 강의가 인트로였고 오늘 강의가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 도형 중에서 점에 대한 강의인데요. 한번 봅시다. 이 강의의 제목이 줌수학인데 우리가 도형이라는 걸, 기하라는 걸 멀리서 보면, 줌아웃 해서 멀리서 보면 결국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거리, 하나는 각. 도형이라는 게, 기하라는 게 영어로 하면 지오메트리예요. 지오라는 건 땅이라는 뜻이고 메트리라는 건 측량하다라는 뜻인데요. 결국은 땅에 뭔가를 측량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 측량하겠습니까? 뭐 넓이, 부피, 뭐 이런 걸 측량하겠죠. 넓이나 부피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각과 거리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도형의 방정식에서 각은 거의 다뤄지지 않아요. 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벡터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이건 추후에 이과생들은 기하와 벡터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도형의 방정식에서 다뤄지는 거의 대부분의 주제를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거리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 혹시 뭐 야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메이저리그에 오타니라고 이도류라고 뭐 투수도 하고 타자도 겸하는 아주 대단한 선수가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 도형의 방정식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도 이도류면 됩니다. 무슨 이도류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칼 하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칼 하나. 이 두 개는 무조건 양쪽에 차고 그 문제를 푸는데 이 칼을 굳이 안 빼도 되죠. 뭐 맨손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를 굳이 뭐 칼까지 뺄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이 칼은 반드시 들고 다녀야 됩니다. 뭐라고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칼, 이도류 두 개의 칼은 들고 가야 되고요. 오늘은 요 칼을 배울 거고요. 칼처럼 보이나요? 무슨 몽둥이처럼 보이는데. 다음 시간엔 요 칼을 배울 거예요. 뭐 약간 식칼처럼 보이는 이 칼을. 죄송합니다. 썰렁했어요. 자,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질 거예요. 하나는 수직선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 즉 수직선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과 좌표 평면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걸로 나눠질 거예요. 먼저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걸 알아보죠. 자, 절대값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간혹 수업하다가 좀 실없는 소리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실없는 소리라고 생각해도 좋고 누군가는 이 말을 통해서 좀 지혜를 얻기를 바라요. 저는 공부를 할 때 한 번에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절대값을 처음 배운 건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때 그 정순위, 유리순위 이런 것들을 더하거나 뺄 때 절대값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세월이 좀 더 지나가면, 조금 더 학문이 깊어지면 그 개념이 생각 외로 굉장히 심오하다는 걸 알게 될 때가 많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절대값도 그렇고 여러분이 과거에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용어나 단순한 개념으로 알았던 것들이 알고 보면 이게 진짜 엄청난 개념이었구나 라는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소수라는 것도 그래요.
뭐 2, 3, 5, 7 되는 그런 소수라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자, 절대값이라는 거를 조금 더 들여다보죠. 줌인해보죠.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배웠죠. 절대값 2다.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풀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했겠죠. 아, 절대값이라는 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니까 뭐 x하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2인 게 뭐 2하고 마이너스 2 있겠지. 아마 이렇게 이 개념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이 개념은 우리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다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은 모든 절대값은 두 점 사이의 거리다 라고 인식하는 게 맞아요. 절대값 자체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아니라요. 여기 0이 생략된 거예요. 0이 생략돼서 어떤 x와 0 사이의 거리가 2다. 좀 더 가볼까요?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줌 아웃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1과 2 사이의 거리는 얼마게? 그러면 당연히 2 빼기 1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1이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데 왜 절대값이 필요하냐고요. 질문을 던져야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x와 1 사이의 거리. 그러면 이제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x가 1 오른쪽에 있을지 놀랍죠? 저도 좀 전에 알았어요. 자, x와 이걸 그냥 x 빼기 1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x가 1 오른쪽에 이쪽에 있을지 x가 이쪽에 있을지 x가 어느 쪽으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x가 이쪽에 있으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니까 이 거리는 x-1이 될 거고요. x가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 여기서 여기 빼야 되니까 이 거리는 1-x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만약에 x와 1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나왔을 때 여러분은 이것을 절대값을 사용하지 않으면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돼요. x가 1 오른쪽에 있을 때, x가 1 왼쪽에 있을 때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x가 1 오른쪽에 있을 때, x가 1 왼쪽에 있을 때. 그런데 절대값을 쓰면 한 방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있고 1과 x 사이의 거리, 그러면 x가 여기 있든 x가 여기에 있든 상관없이 x 빼기 1이라고 쓰면 이게 바로 뭐냐면 x와 1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거라고요. 그냥 이렇게 쓰든 아니면 1-x라고 쓰든 (1-x라고) 쓰던 두 개념이 똑같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고. 이 뭐냐면 그냥 이거는 x라는 i와 1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라고요. 따라서 다시 돌아와서 절대값 x라고 써 있는 건 실제로 뒤에 0이 빠져 있어서 0에서 x에서 0까지의 거리가 2인 애를 구하라는 걸 뜻하고 있는 거죠. 즉 2와 -2가 되겠죠. 또 가볼까요? 자, 그러면 x 빼기 2가 만약에 4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전엔 당연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게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있으니까 뭐 풀마 4 뭐 이렇게. 오케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도형 이전에 대수적인 관점에서 옳아요. 도형에서는 무슨 걸로 해석하면 되냐면 2와 x 사이의 거리가 4인 게 어디냐는 거예요. 당연하지. 뭐 6이거나 -2거나 하겠죠. 이 거리가 4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확 긴장합니다. 이제 플러스는 뭐죠? 왜 절대값에 플러스가 나오죠? 이건 뭘 뜻하는 건가요? 절대값에 플러스가 나오죠?
자, 중요하니까 빨간색 한번 쳐볼게요. 아, 감독님이 빨간 색깔 칠하고 해서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시켜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잘하죠? 아,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데? 노란 색깔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죠? 플러스라는 것은 마이너스니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마이너스 1과 x 사이의 거리가 2인 걸 찾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과 x 사이의 거리가 2인 걸 찾으면 되니까 1이거나 뭐 마이너스 3이겠죠. 이해됩니까? 이해될 거예요. 다시 하나 더 해보고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의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을 어떻게 확장시키는지 정도는 한번 해봐야죠. 잠깐 실험 소리 한번 더 하면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는 건 그거 하나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를 배우면 이전에 배웠던 모든 것이 다 재해석돼요. 왜? 나는 이 개념을 알았을 때와 이 개념을 몰랐을 때로 나눠질 수 있잖아요. 어떤 개념을 내가 뭔가 지혜를 얻었다면 그 과거에 내가 가졌던 대부분의 지식들이 이 새로운 지식으로 인해서 한번 셔플이 돼요. 그게 진짜 공부하는 맛이라는 거예요. 실없는 소리예요. 자, 우리 이거 예전에 방정식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거예요. 중학교 때는 아니고 고등학교 때 나왔던 거죠. 해석을 해보자고요. 1하고 3이 있대요. 1하고 3이 있어요. 수직선에. 그리고 x가 있는데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모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x에서 1까지의 거리와 x에서 3까지의 거리를 더하면 5가 나온대요. x에서 1까지의 거리와 x에서 3까지의 거리를 더하면 5가 나온대요. 이쪽에 있는 x는 그럴 수 있겠죠. 얘랑 더하면 5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x가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계속 흰색을 노란색 쓰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x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요 길이 더하기 요 거리 더하기 요 거리는 요 거리 더하기 요 거리는 항상 요거밖에 안 되겠죠. 2밖에 안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x가 1과 3 사이에 있어서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항상 2이기 때문에 x는 이 자리에 있어서 안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기하적으로 도형에서 알 수 있다는 거. 수직선상에서 이거를 뭐 x가 1보다 작을 때 1하고 3 사이에 있을 때 3보다 클 때 이렇게 수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수직선 그려놓고 x에서 1까지의 거리, x에서 3까지의 거리를 계산했을 때 얘가 5가 되려면 대략 이 정도 있어야 되겠죠.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가 5가 되려면 여기 이 x가 3보다 큰 쪽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x 빼기 3이 요 거리고 이 길이는 x 빼기 1이니까 이거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x가 이쪽에 있어도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5가 되게 말할 수 있어요. 더 멀리 가면 더 커지겠죠. 이쪽으로 멀리 이렇게 가면 길이가 훨씬 더 커질 거고 저쪽으로 가면 이 거리도 엄청 멀어지겠죠. 적당한 거리가 되면 이거 더하기 이게 5가 될 수 있겠죠. 이 문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던 이 문제가 지금처럼 도형의 문제로 수직선의 문제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방정식뿐만 아니라 부동식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x가 이 부동식 문제 아니겠어요? 5가 되는 것보다 더 이쪽에 있으면 당연히 뭐 성립하겠죠. 2개 더해서 5로 만들 것보다 더 왼쪽에 있으면 저거 성립하겠죠. 여기까지의 1까지의 거리와 3까지의 거리 합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걸 구하라고 했으니 이 부등식 문제도 마찬가지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문제로 해결된다는 것이죠. 자, 너무 장황하게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걸로 정리를 할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값이란 그것이 무엇이든 절대값 안에 하나만 있든
절대값이 이렇게 하나만 있든 절대값이 이렇게 두 점 사이에 빼기로 형성되어 있든 더하기로 형성되어 있든 모든 절대값은 두 점 사이의 거리다. 특히 이렇게 플러스로 된 건 역시도 결국 이렇게 할 수 있으니 두 점 사이의 거리라 말할 수 있다. 기억하십시다. 자, 두 번째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갑니다. 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먼저 보여줬는데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팅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 이 길이 구하고 싶어요. 이 길이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이라고 하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으니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이라고 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점이 1,1이고 이 점이 예를 들어서 뭐 4,5예요. 그러면 1,1이라는 것은 노란색으로 할게요. 1,1이라는 건 요게 1이고 요게 요 x 좌표가 x 값이라는 얘기니까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이 길이라는 건 4에서 1 빼면 되는 거죠. 당연히 3이겠죠. 수직선상의 거리라는 건 오른쪽에 있는 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면 되니까 요 뒤에 오라는 건 요 점의 y 좌표가 오라는 거고 여러분 이것도 수직선입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y축, x축 다 수직선이에요. 그냥 수직선을 이렇게 세워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이고 뭐 요 길이가 5고 요 길이 1이니까 요 값이 1이고 요 값이 5니까 요 길이야 당연히 4겠죠. 5에서 1 빼면 되니까. 자 나왔어요. 요 길이는 3이고 요 길이는 4래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길이 이걸 x라고 하면 x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해서 25니까 x는 5겠죠. 길이니까 마이너스 5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 개념을 그대로 이용해서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이 점을 x1, y1이라고 두고 이 점을 x2, y 여러분 이렇게 작게 써 있는 요 밑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이제 익숙하세요. 괜찮습니다. 많이 앞으로 나올 표현이니까 뭐 특별한 이유 아니고요. 이렇게 x하고 이렇게 쓰면 그냥 어떤 x 값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x 값이다. x2도 마찬가지 이렇게 써 있으면 x에 있는 좌표가 어떤 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한 의미 없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얘를 x1, y1, b점을 x2, y2라고 놓으면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가보죠. 아까 쌤이 얘기했던 개념 있죠? 이도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하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하나, 그거 외우세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게 무엇인지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뭔지 기억 안 날 수도 있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뭔지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는 그 공식이 필요해. 라는 건 알아야죠. 공식 자체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식이 필요한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이도류 중에 첫 번째 공식 나오는 겁니다. x1, y1. 요 A점을, 요 B점을 x2, y2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건 요 거리예요. 요 거리. 요걸 D라고, 디스턴스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D의 제곱이니까 바로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자, 요 점은 x1, 요 점은 x2. 얘기했지만 x1, x2가 이 그림에서는 x2가 크지만 뭐 실제로 모든 점에서 x2가 크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요 길이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절대값 x2-x1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y1이고요. 요 값이 y2니까 요 길이도 이 그림에선 당연히 y2가 y1보다 크니까 그냥 y2-y1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점에서 y2가 크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절대값을 써 주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요 D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뭐 절대값은 제곱하면 사라지니까 이렇게 제곱, y2-y1의 제곱 이렇게 돼서 D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x2에서 x1 뺀 거 이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 x1 빼기 x2를 넣어도 되고 y1 마이너스 y2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으니 x2에서 x1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2에서 y1 뺀 거를 제곱하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온다. 기억하십시다. 이거 앞으로 엄청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외심할 때 보세요. 이게 좌표에 있다니까요. 좌표에 세 점이 주어져 있고 이 삼각형의 외심을 구하라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점과 점 사이 구했잖아요. 외심이 있다면 요 외접원이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 점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 점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뭘 구하라고 하면 그걸 이렇게 문자로 두잖아요. 방정식에서 배웠잖아요. 구하라고 하는 걸 x라고 둬라. x, y라고 두든 a, b라고 두든 뭐 여러분 k, y라고 두든 여러분 좋을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a, b라고 두든 x, y로 두든 뭐 그런 두 가지가 많이 쓰이겠죠. 그럼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고 예를 들어 이 점이 예를 들어서 뭐 3과 5였고 얘가 1,1이었고 뭐 5,2였다 그러면 이 거리 구해서 이 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5a 길이 구해봅시다. 하나만 구해볼게요. 나머지 자세한 건 여러분이 하세요. 루트 씌우고 아무거나 a-3 하든 3-a 하든 당연히 그래도 a-3이 낫겠죠. 더하기 b-5 제곱 이게 5a의 길이에요. 하나 더 해볼까요? 5b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이 길이 구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a에서 1 빼고 제곱해주고 b에서 1 빼고 제곱해주고 결국 둘이 같다는 거니까 5c도 구해놓고 결국 이 세 개가 같다는 거니까요. 루트는 루트면 이거 제곱해서 루트 없애서 식 정리하고 하는 거는 오케이. 그건 또 해봅시다. 나중에 문제 풀 때. 일단은 지금은 개념이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외심의 좌표를 구하고 싶다면 A라고 놓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5A랑 5B 길이 같고 5B랑 5C 길이 같다. 이렇게 놓고 AB를 구하는 걸로 간다. 물론 이렇게 놓고 양변 제곱해서 했는데 방정식 풀 줄을 몰라. 또는 이거 막 지우고 막 연립방정식이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중학수학 종정리 한 권으로 끝내기를 보시면 돼요. 그런 계산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두 점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두 점이 주어지고 X축 위에 점이 하나 있는데 이 길이와 이 길이 같대. 그러니까 이 말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점과 점 사이의 공식,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칼을 칼 빼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답을 못 풀 수 있어요. 계산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이 칼을 빼는 건 왜 못해? 칼 뺐다고 다 이기나? 칼 빼고 뭐 한 방에 찔러 죽일 수도 죽음 당할 수도 있지. 그런데 칼은 빼라고 제발. 무서워하지 말고. 두 번째, 뭘 구하라고 하면 제발 변수는 두라고.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걸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웠을 때부터 뭐라고 배웠냐면 구하는 걸 뭐라고 x라고 둬. 연립방정식을 배울 때부터 구하는 걸 x, y라고 둬. 우리는 구하는 걸 x, y라고 두 개를 둬도 돼요. 고등학교 와서 미지수 3개짜리도 배웠어요. 네가 구하는 걸 x, y, z라고 놔도 구할 수 있어. 심지어 x축 위에 있대요. 땡큐. x축 위에 있다는 건 y값이 0이라는 거니까 p를 a,0이라고 둬야죠. 둬야 식을 세우지. 어떤 거? 칼 빼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라니까. 1,3 있고 4,1이 있대. 그럼 거리 구하면 되잖아요. 거리. PA는 루트 A라고 놨네요. X라고 놓으면 되지 뭐. 아무렇게나 나. X 빼기 1의 제곱 0 빼기 3의 제곱 PB의 길이는 루트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1의 제곱. 이제 눈치 빠른 애들은 알 거예요. 이런 거 구할 때 그냥 굳이 루트 안 써도 되겠구나. 어차피 둘 다 루트가 들어가니까 그냥 갖다 놓고 해도 되겠다. 빙고. 이 점이 만약에 y축에 있대요. 얘랑 길이 같대. 그걸 구하래. 아, 당연히 뭐 0,y라고 두든 0,b라 뭐라고 둬야 된다니까. 뭐를 구하라고 하면 뭘 변수로 놔야지. x로 놓든 y로 놓든 뭘 놔야죠. 자, 그런데 말이야. 정말 재미있는 거 하나. 아까 쌤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까 외심할 때 뭐라고 말했나요? 외심할 때 이런 설명 하나 했었죠. 무슨 설명했나요? 아까 외심할 때 무슨 설명했죠? 외심할 때 수직 이등분선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선분 AB가 있고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같다.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자,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여기까지의 거리와 이까지 거리가 같대요.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대요. 그러면 PQ는 어디에 있을까요? PQ는 어디에 있을까요? 맞아. 요 AB를 선분이라고 했을 때 요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상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뒷단원에서 이제 직선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구할 수 있다면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수직 이등분선 구해서 x절편 y절편 구하면 돼요. 그러나 그건 뒷단원이고 지금 단원에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빼서 문제를 해결한다.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앞으로 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도구기 때문에 그냥 도형의 방정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게 있는데 요거 일단 공식을 외워두세요. 공식을 외워두고 간단하게 증명해 드릴 테니까 이건 나중에 필요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건 뭐냐면 중선 뭐 기억나죠? 중선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에 내려근 선 중선 이런 중선을 내려갔을 때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는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자,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2배다. 이거 한두 번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요. 이걸 모르면 아예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도구로 쓰여요. 근데 여기 왜 나왔냐, 이게. 증명을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할 수 있어서 나온 거예요. 자, 삼각형을 역시 좌표 평면에 놓고 A, B라고 놓고요. 요게 중선이니까 요 길이 같다고 놓으면 요 B점을 마이너스 C,0 요 C점을 C,0 이렇게 놓고 요 원점을 M이라고 놓으면 저 모양 똑같죠? 파푸스의 중선 정리 모양하고 똑같죠? 어떻게 된다고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2배다. 이거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점과 점 사이 거리잖아요.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이 식이 맞다는 건, 오늘은 이 식이 맞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 공식이 사용될 때 설명해 드릴 테니 그때는 그런 공식이 있었어. 그런 공식은 배운 적이 있어.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빨리 공식 쓸게요. AB의 제곱이란 제곱이니까 루트 안 써도 되죠. A 얘 빼기 얘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0이니까 B 빼기 0의 제곱 됐죠? AC의 제곱도 A에서 C를 빼면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에서 0 빼면 B 빼기 0의 제곱은 2배 AM이니까 요 M이라는 건 원점이니까요. 그냥 A 빼기 0의 제곱 B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요 길이는 C니까 0에서 마이너스 10 빼면 요 길이는 C잖아요. 그러면 C제곱 이 식을 쭉 정리하면 둘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으니 일단은 자세한 건 요 식을 정리해 보면 요 두 등식이 요 좌변 우변이 같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해보시고 중요한 건 요 공식을 나중에 쓸 때가 있으니 중선 나오고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M의 제곱 더하기 BC 제곱의 BM 제곱의 2배라는 거 기억하십시다. 나중에 요 개념이 필요할 때 끄집어내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하나 하고, 네. 일단 요 직선 점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수직선 위에 두 점 AB가 있어요. 수직선 위에 두 점 AB가 있어요. 자, 우리 이거 하고 싶어요. PA 대 PB는 2대 1이다. PA 대 PB는 2대 1이다. 이런 P점을 구하고 싶어요. 어디 있을까요?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P점이 수직선 위에 있어요. P점은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근데 P에서 A까지의 거리와 P에서 B까지의 거리가 2대 1인 점을 찾아보라고요. 이게 문제 찾아보자. 이 개념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밖에 배운 게 없으니 그 개념을 가지고 그래? P가 어디 있으면 요 길이 대 요거 P가 여기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B가 2대 1. 즉 A까지의 길이하고 B까지의 길이가 2대 1인 그런 점은 당연히 이겠죠. 왜냐하면 0까지 거리는 2가 될 테고 2하고 3 사이의 거리는 1이 될 테니 오케이. P점은 2일 수 있어요.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2대 1이 되는 점을 찾아보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저게 달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2대 1인 점이 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하나 더 있어요. 여기도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B가 길이가 2대 1이 아니라 길이의 B가 2대 1. 길이의 B가 2대 1. 6이면 돼요. 잘 안 보이네요. 그냥 하얀색으로 합시다. 즉 여기의 길이와 여기까지의 길이가 길이의 B가 2대 1이 되려면 요건 6이면 돼요. 왜냐하면 요 길이는 6이고 요 길이는 3이니까 6대 3, 2대 1 맞잖아요. 자, 지금 내가 뭐 했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예요. 여전히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의 B가 2대 1인 점을 찾아보니 선분 안쪽에 하나 존재하고 선분 바깥쪽에도 하나 존재해요. AB라는 선분 안쪽에도 이 조건을 만족하는 P가 하나 존재하고 선분 바깥쪽에도 하나 존재해요. 선분 안쪽에 존재하는 걸 내분점 아니라는 뜻이죠. 선분이라는 뜻이고 내라는 건 아니라는 뜻이니 선분 안쪽에 존재한다는 얘기고 외분점은 외라는 건
밖이라는 뜻이고 분이라는 건 선분이라는 뜻이니 외분점이라는 건 선분 밖에 존재하는 점이에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거리의 비가 2대 1인데 일반적으로 m 대 n일 때 뭐 3대 1이든 뭐든 m 대 n일 때 그걸 만족하는 점이 선분 안쪽에 하나 존재하고 선분 바깥쪽에 하나 존재. 언제 빼놓고? 1대 1일 때 빼놓고. PA 대 PB가 만약에 1대 1이에요. 이 길이의 B가 만약에 1대 1이면 이게 무슨 얘기야? 중점이거든, 중점. A하고 B 길이의 B가 1대 1이라는 건 요 중점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바깥쪽에 있을 턱이 없죠. 1대 1이라는 건 딱 가운데 있다는 거니까 이럴 때 빼놓고는 반드시 두 점이 있다는 거예요. 선분 안쪽에 하나, 선분 바깥쪽에 하나.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이게 무슨 수학이라고? 줌수학이야. 나 무슨 얘기할 거냐면 이거를 좌표로 확대하면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P가 이 두 점이 아니라 이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다 이 조건을 만족한대. 이건 저 뒤에 원 단원에서 설명하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다시 이걸 수직선으로 한정하면 PA 대 PB가 2대 1인 점이 선분 안쪽에 하나, 내분점, 선분 바깥쪽에 하나, 외분점 두 개밖에 없지만 이걸 평면으로 확대하면 이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 전체가 다 그래요. 이 점 잡아도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2대 1이고 이 점을 잡아도 이 거리의 B와 이 거리의 B가 2대 1이 됩니다. 원이 돼요. 자, 줌 더 당겨봐. 이걸 공간으로 확대하면 0이 돼. 9가 돼. 9. 이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9가 된다고. 지구처럼 9가 돼요. 나중에 기하 벡터를 배우는 분들은 그것까지 하게 돼요. 다시 이 단순한 조건을 수직선에 놓고 보면 그냥 두 점이야. 내분점, 외분점이야. 좌표로 확대하면 원이 돼. 평면 좌표를 확대하면, 공간 좌표를 확대하면, 공간으로 확대하면 9가 돼. 같은 조건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내분점, 외분점. 그러면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공식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공식으로 만들면 돼. 무슨 공식? 하는 거 찾는 거지 뭐. 이거 X라고 놓고 찾으면 되잖아요. 아까 이게 2대 1이었는데 2대 1 말고 M 대 N이라고 놓고 얘를 아까 0, 3 놨는데 X1, X2라고 놓고 X라는 얘를 X1이라고 놓고 얘를 X2라고 놓고 M 대 N일 때 X를 구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뭘 어떻게? 그냥 식 쓰면 되죠. 점과 점 사이 거리 또 칼 빼들라고. 얘는 분명히 내분점이니까 이 X가 X1보다 큰 건 맞고 X2가 X보다 큰 건 맞으니 그냥 편하게 하면 절대값 안 쓰고 하면 돼요. X에서 X1. 전제는 뭐냐면 지금 X1이 X2보다 작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이 문제는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X1에서 X1 뺀 것 때 X2에서 X 뺀 거 이 길이는 M 대 N. 뭐 비례식이잖아. 하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곱해서 해서 이렇게 쭉 거서 뭐 비례식 할 줄 알잖아요. 이 자세한 계산들은 비디오 요거 멈춰놓고 동영상 멈춰놓고 하시면 됩니다. 계산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x를 구하면 이렇게 돼요. m 플러스 m mx2 더하기 n x1. 공식은 그나마 공식은 좀 쉬워요. 왜 쉽냐면 어떻게 m 플러스 n 그리고 크로스로 이렇게 mx2 nx1 묘하죠. 공식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반대로 m은 x2랑 곱해지고 n은 x1이랑 곱해져. 우리 몸의 신체도 오른쪽 몸은
좌뇌로 가고 왼쪽 보면 우뇌로 가잖아. 비슷해요. 세상이 비슷한 거야, 원리가. 결과를 알고 보니까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공식 외웁시다. 이걸 만약에 공식으로 쓰면 아까 했던 걸 그냥 다시 공식으로 해볼게요. 이게 2가 나오는지 보면 되잖아, 그냥.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래요. 이 x값을 구하라고 나오면 x는 2 더하기 1, m 플러스 이렇게 놓고요. 이거 여러분 3으로 쓰지 말아요. 나중에 또 실없는 소리 하나. 여러분 계산식 할 때 이거 요 자리에 3이라고 쓰는 학생들 많아요. 왜? 2 더하기 1을 당연히 3이지 뭐. No. 계산은 이걸 2 더하기 1을 3이라고 계산하는 건 초등학생이나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나. 내 모든 풀이는 전제가 뭐냐면 내 모든 풀이는 피드백을 전제로 해야 돼. 피드백이 뭡니까? 검토하는 거죠. 검토. 돌아보겠다는 거죠. 돌아보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단서가 내가 왜 이런 식을 세웠는지가 꼼꼼하게 나타나 있어야 돼. 그래야 피드백을 내가 하든 셀프 피드백을 하든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시든 해줄 수 있다고. 중간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피드백을 하냐고. 생각을 들여다보냐. 여러분의 생각을 선생님이 들여다봅니까? 심지어는 본인도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랬는지, 왜 계산했는지 본인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다시 수식을 쓸 땐 정답을 맞추든 틀리든 가다가 멈추든 끝까지 가든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조금 더 전문 용어로 말하면 그냥 필드, 우리 전문계생은 러 데이터라고 해. 러 데이터. 러라는 건 살아있는, 요리되지 않은. 이거를 2 더하기 1을 3이라고 쓰는 건 쿡한 거야. 쿠킹. 요리한 거라고. 2 더하기 1이 러 데이터야. 2 더하기 1을 3이라고 쓰는 건 요리한 거고, 요리할 줄 아는 거 안다고. 설마 2 더하기 1, 3이라고 몰라서 하겠어? 놓고 크로스로 2 곱하기 3이니까 6이고, 이것도 6이라고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가급적이면 2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곱했다는 티가 나잖아요. 더하기 1 곱하기 0 하면 3분의 1 계산하면 되지. 3분의 6이니 답 2. 원래 우리가 했던 2랑 맞구나. 됐잖아요. 강의가 좀 길어져서 조금 빨리 할게요. 자, 외분점도 하나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외분점은 다시 보면 얘를 x1, 얘를 x2, m 대 n, m 대 n이 되는 점을 구하라는 거죠. 선분 밖에 있는 거, 이게 선분 A, B면 선분 밖에 있는 점이니,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선분 바뀌면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 맞아요. 이쪽에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언제? 얘는 m이 n보다 클 때, 얘는 m이 n보다 작을 때. 예를 들어봐요. 이거 아까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 6이었잖아요. 반대로 1대 2로 외분하는 점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3이겠죠. 이렇게 PA 대 PB가 1대 1에 A까지의 거리가 1이고 B까지의 거리가 2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있겠죠. 짧으니까 PA 대 PB까지의 길이의 B가 1대 2니까 당연히 이쪽에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M이 클 때는 이쪽에 있고 N이 클 때는 X가 이쪽에 있어요. 빨리 할게요. 이쪽에 있다고 놓으면 X 빼기 X1 대 요 길이는 아까 점과 점 사이 칼 꺼내서 빨리 쓰고, X에서 X2를 뺀 건 M 대 N이다. 에서 내항 외항 정리해서 식을 구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X는 M-N mx2 빼기 nx1. 신기하죠? 이거 아까랑 뭐랑 똑같아요? 내분하고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부호만 달라요. 부호만 달라.
내분하고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다고. 다 똑같아. 그냥 이렇게 다 할 건데, 이렇게 할 건데, 다 똑같다고. 다 똑같다고. 이렇게 곱해놓고, 나중에 부호만, 내분하고 똑같고, 요 부호만 반대로 하면 되니, 땡큐. 심지어, 얘도 답이 똑같아요. 이것도, 이쪽에 있을 때, 이게 m 대 n일 때, 똑같다 이거죠. x1에서, 이 길이는 x1이 더 크니까, 오른쪽에 있으니까, x1에서 x를 빼고, 돼. x2에서 x를 빼고, 이게 m 대 n이라고 놓고 식을 정리하면 얘랑 똑같아져요. 두 식이 똑같아. 땡큐. 땡큐. m이 크든 n이 크든 결과를 해보니까 똑같은 식이 나와. 빙고. 정리. 내분점부터 정리할게요. 그냥 하죠. m 플러스 n분의 크로스로. 지금 크로스로 m x2고 n x1입니다. 이건 내분점 얘기고 외분점 얘기는 다 똑같은데 요 부호만 반대. 그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어렵지 않으니까 m x2 n x1 이렇게 해서 요 부호만 반대로 해서 외워주면 된다 이게요. 해볼까요?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구하라. 어떻게 합니까? 빼기 2 빼기 1하고 2 빼기 1하고 m x2 이게 m이잖아. m x2 똑같아. m x2 2 곱하기 3 빼기 n x1 이게 n이고 x1은 얘니까 1 곱하기 0 하면 1분의 6해서 6 우리가 아까 했던 6 바로 나오게 되죠. 자, 시간이 좀 길어져서 일단 요 뒤에 무게중심 단원이 있는데 요 무게중심은 아까 잠깐 이전 단원에 설명한 게 있으니까 무게중심을 설명을 이어가면서 직설의 방정식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고맙습니다.